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네 가지 관점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누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했었죠. 쿼리 셀렉터 메서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언제는 이제 이벤트. 무엇을은 누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쿼리 셀렉터 함수를 써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HTML의 속성을 내가 어떤 변화를 주든지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CSS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 단어는 이 어떻게에 관련된 얘기예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지금 뻗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벤트를 연결하는 과정을 누가 하고 언제에 비유한다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자, 기본 용어를 이제 몇 가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엘리먼트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속성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옵션 태그가 있을 때 value, select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value는 하고서 뭐뭐뭐뭐. 그 다음에 이 옵션 태그한테 이제 자동으로 선택돼 있어라 라고 하면은 selected 라고 해서 속성 값을 주죠. 이렇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HTML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값이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값이 없는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가끔 HTML 석책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selected 같은 거 이거 설명할 때 selected는 한 다음에 그냥 값을 똑같이 줘요.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나 사람들이 있거든요. 브라우저는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 두 가지 종류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HTML은 그냥 다 퉁쳐서 속성이라고 부르지만 속성이 없는, 값이 없는 속성과 값이 있는 속성은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이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이에요. HTML의 속성을 제어할 때는 딱 네 가지 메서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와요. 얘는 객체니까 얘를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도 있을 거고 그 클래스 안에 메서드라든지 그 다음에 게터 세터로 접근하는 그 멤버 변수 같은 것도 정의가 돼 있겠죠. 그 메서드들 중에 has attribute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갖고 있으면 true, 안 갖고 있으면 false. get attribute 속성의 이름을 전달해서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값을 리턴 받습니다. set attribute 특정 이름의 속성을 주어진 값으로 설정합니다. 만약에 설정되어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요. remove attribute 파라미터로 전달된 속성을 삭제합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값이 있는 속성은 이렇게 어트리뷰트
계열의 메서드로 접근을 하는데요. 아까 프로퍼티들 있죠. 그 프로퍼티들은 이 HTML 태그 객체하는 전부 그 게터 세터를 통해 접근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드롭다 아까 그 옵션 태그였다. 그러면은 my 태그점 프로퍼티는 따로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가 없어요. selected 이렇게 바로 게터 세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그냥 값이 명시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부여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true 아니면 false로 처리해요. 값이 없는 속성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자체가 프로퍼티, 즉 게터 세터로 접근을 하고요. 게터 세터로 접근하는 멤버 변수들을 객체에서 프로퍼티라고 불렀잖아요. 그 프로퍼티랑 HTML 태그 속성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true, false로 접근하지 별도의 값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HTML 쓰실 때 뭐 드롭 체크박스 같은 거 할 때 checked는 checked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책이 있으면 이건 그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 거예요. 자, HTML 태그를 접근하는 케이스는요, 사실 이미지 태그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약간의 이제부터는 HTML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CSS가 같이 들어갑니다. 뭐 CSS 속성 같은 거를 일일이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한 기간이 꽤 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CSS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만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은 같이 배포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img01부터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있고요.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니까 어디 올리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은 이미지 파일을요, 이렇게 목록 정의 안에다가 놔서 5개를 1번부터 5번까지 나열을 했고요. 아래쪽에 div 태그 안에 다시 한번 이미지를 넣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는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줬고요. 목록 정의 안에 있는 애들은 일단 A 태그로 이렇게 링크를 감싸는데 각각의 이미지들한테는 각각의 링크를 이제 이미지들한테 걸었어요. 클릭하면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링크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링크가 이미지 원본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img 태그를 넣었습니다. 자, 목록 정의 태그한테요, 리스트 스타일 돈, 그 다음에 여백 없애고, 전체 넓이를 640으로 제한한 다음에, 마진 오토, 가운데 정렬했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습니다. 플렉스 걸면은 얘네들이 전부 가로 배치되죠. 근데 넓이가 640밖에 안 됐는데, 요 이미지들 다 합한 거 넓이가 640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잔뜩 삐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640픽셀 사이즈가 요만큼 됩니다. 지금 li 태그들이 옆으로 계속 삐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 안에서 li 태그 넓이 20% 잡아줬고요. 플렉스 1 주어진 사이즈 안에서 이제 배치되게끔 했고요. 그 안에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럭 걸고 마진 10픽셀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들끼리 조금 바깥 여백을 갖겠죠. a 태그들끼리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는 넓이 100% 해서 안에서 가득 채우게끔 이렇게 가로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목록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안에 있는 뷰어라는 클래스 넓이 620에 가운데 정렬 좌우 여백 10픽셀씩 줬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그 안에서 이미지 태그 넓이 100% 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미지 정렬을 배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시죠. 링크한테 이렇게 클래스를 부여했어요. A 태그예요, 전부. document.querySelector all 여러 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link라고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는 이 링크를 한꺼번에 싸잡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배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문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for each 함수는 배열의 원소만큼 콜백을 발생시키고 요 v는 각각의 원소를 뜻했습니다. i는 인덱스 번호를 뜻했죠. 그러니까 i번째 원소가 v다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i번째 원소는 각각의 이미지 태그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저 각각의 V한테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이 각각의 V한테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V잖아요. 얘네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반복문 돌면서. 안 그러면 요거 5번 코딩 해야 돼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알럿 창으로 메시지만 뿌리게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할게요. 가운데 거요. 아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 클릭댐이라고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을 하죠. 자, 제가 지금 얘를 클릭을 했고요. 이거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이벤트를 다 걸어놨으니까 여기가 작동을 했습니다.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걸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얘가 먼저 작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링크에 대한 클릭을 정의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링크에 이벤트를 걸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href가 작동하지 않게 막아버려야 돼요. 왜냐면 얘도 클릭에 대해서 반응하는 애니까요. 자, 그래서 링크에 대한 클릭 이벤트 발생 후에 href 속성이 동작하게 돼요.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이벤트 객체 받아서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첫 줄에다 먼저 거셔야 돼요. 이 코드는 해당 태그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로 하여금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언제는 걸고 언제는 안 걸고 그거 구별하기 힘드시면 그냥 모든 이벤트 첫 줄에 이거 다 넣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코드는 반복문이죠.
이 5개에 대한 반복문이죠. 자, 이게 막 반복 돌고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뭔가 클릭했을 때 현재 클릭한 게 몇 번째 거 A 태그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사용자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럼 그때는 요거 갖다가 사용자가 클릭한 거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까 2.current target 말씀드렸죠. 걔가 이제는 힘을 좀 써요. 2.current target은요, 이벤트가 발생한 원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사용자가 클릭한 단 하나를 지칭하는 게 2.current target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할 때는 2.current target 이게 굉장히 세요. 자, 사용자가 클릭한 원소를 뜻합니다. 자, 링크에 대해서 걸었으니까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에 href 속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타이틀 속성도 가져옵니다. 아까 href 속성에 원본 이미지 주소를 걸었죠. 그리고 링크의 타이틀 속성으로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 속성값과 요 속성값과 타이틀의 속성값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석으로 적어놨습니다. 잘 가져왔는지 보려고 콘솔.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콘솔.로그가 등장하는 시점은요, 여기까지 코딩하시고 한번 중간 결과 확인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 열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면 이미지 경로와 타이틀 속성값을 이렇게 가져오죠.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 src라고 하는 변수는 링크에 대한 href 속성값 요거, 타이틀이라는 속성값은 링크에 걸려있는 타이틀 속성값 이거예요. 자, 이제 id가 타겟인 요소를 가져옵니다. img 태그죠. 자, 얘가 이 타겟이에요. 이 타겟한테 set attribute로 src 속성에 이 값을 넣어줘요. 그럼 결국은 여기 요 src 속성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alt 속성으로 가져온 타이틀을 넣어줘요. 그럼 이게 여기에 지금 alt 속성이 지금 없어요. 그럼 속성을 만들면서 들어갈 거예요. 멀쩡한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을 바꾼다.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src 속성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여기 속성을요. 그리고 alt 속성도 넣으라는 거잖아요. 저장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src 속성도 바뀌고 alt 속성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화면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게 바뀝니다. 원리 자체는 별거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로 HTML 코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약간의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웹사이트 되게 싫어하는데, A 태그에 클릭했을 때 별다른 작동은 안 하는데, 시멘틱 요소,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용 브라우저한테 이거를 클릭하는 대상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A 태그로 감싼 다음에 href에다 뭐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일단 마우스 커서도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바꿔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href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제가 href가 아니라 다른 속성으로 바꿀게요. 데이터 href라는 속성으로 바꾸고, 데이터 들어가는 속성은 아마 다음 주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고 일단 확인해 볼게요. 링크는 href 속성이 없으면 마우스 모양이 안 변해요. A 태그는요. 그래서 href를 샵으로 줍니다. 이렇게요. 자, 요 UL 태그 자체를 제가 위에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하고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위에 컨텐츠가 좀 있는 거니까 컨텐츠 있고 스크롤 좀 내려온 다음에 이게 있죠.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뭔가 클릭하면은 분명히 뭔가 작동하는데 스크롤을 위로 튀는 사이트들. 그게 클릭해놓고 이거 안 걸어서 그래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안 걸면 클릭하면은 작동을 하는데 마우스가 위로 튀어요. 왜냐면 링크에 샵을 걸면은 어떻게 돼요? 페이지 스크롤 메뉴로 올라가잖아요. 스크롤 내려보면 작동은 해요. 맨 뒤에 곰돌이 클릭할게요. 이렇게 튀어요. 뭐야? 내가 잘못 눌렀나? 바뀌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극혐이에요, 저희 사이트들. 하려면 제대로 하지. 사람 불편하게 하는지. 진짜 별거 아닌데 작은 차이가 사용자 편의성에 크게 기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일단 오늘 거 첫 번째 영상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이제 입력하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보기 옵션이 있어요. 지금 또 안 그러네. 얘가 누르면은 이게 열려야 되는데 가끔 이게 스크롤을 위로 쳐요. 여기가 되게 귀찮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루에도 이 페이지를 지금 하루에 제가 평균 요즘은 6시간 수업하는데 보통 하루에 평균 8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하루에 볼 일이 8번이 있는데 보통 평일 기준으로 그때마다 누르면 스크롤을 위로 튀니까 막 열받아요. 사심 가득 담긴 수업이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뭔가 그 자바스크립트가 적용된 본격적인 웹페이지 나왔어요. 요거 실습 시간 제가 5시까지 잡아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